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로 인사드립니다. 이재영의 넥스트마켓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탄력은 다소 아쉽지만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은 지속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내일 시장을 내다보고 앞으로의 시장을 내다보는 전략들 함께 하고 싶어서요. 오늘은 또 우리 이번 주의 마지막 일정들 체크해보면서요. 주요한 시장의 모멘텀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일정 체크해보면서요. 저희 한번 시장 전략들 잡아보도록 하죠.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지표 발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미국의 1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데 최근에 보고서가 발표가 된 고용 부분이 굉장히 엇갈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이제 구체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월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고용 보고서 한 번쯤은 매크로 변수로서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또 알파벳의 실적 발표 때문에 증시 자체가 흔들리기도 했었는데요. 이날은 아마존의 실적 발표와 일라일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또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죠. 오늘 시장을 놓고 보자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의 수급 탄력성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한화시스템과 우리금융지주의 실적 발표도 나지만 얼마 전에 시장을 뜨겁게 달궜었던 네이버의 실적 발표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시금 인사 개편을 했던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네이버의 실적 발표에 관한 추정치들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아마 2024년 그러니까 마지막 4분기 실적을 내고 나서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도 그러한 탄력을 나타내고도 있었고요. 최근까지 네이버의 매출 증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물론 이러한 매출이 급격하게 꺾였었던 지점도 있었지만 네이버의 매출은요. 계속해서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 측에서도 계속되는 매출 성장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4분기 실적 예상치도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10% 상승하지만 영업이익률이요. 무려 30%나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주춤하더라도 내일의 실적 발표가 다시금 가시화된다면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 관한 실적을 뜯어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카카오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엇갈린 시선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영업이익률과 또 매출을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관련 차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연간 영업이익률 비교치를 보시면요. 주가와는 다르게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차별점이 현재는 보입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8.5%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지만 카카오는 6%가량을 나타낼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급적으로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기준으로 2,400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1월 달부터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 역시도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개인 매집은 일어났었는데요. 얼마 전에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카카오 쪽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각각 시장의 모멘텀들은 AI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수급적으로 비교를 해놨습니다. 위쪽에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2월 달부터 어느 정도의 자금을 매집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이 기관 투자자의 수급입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1,900억 원과 756억 원을 담았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더 큰 물량을 담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급과 실적이 차이가 나는데 과연 AI 모멘텀만
기반으로 카카오가 다시금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 의문점 남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평가 국면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PER과 PBR 쪽으로도 평가를 해봤더니요.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아직까지는 더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대표주들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두 종목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엇갈린 실적과 수급은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시황 보기 전에요. 잠깐 차트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관련한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해서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 그만한 자금이 풍부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하락에도 불구하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유동성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이 시장에 관한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측면에서 관련한 온체인 지표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황 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지금은 어떤 동향 보여주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자, 비트코인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하면서는 다시금 하락을 했었는데요. 현재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97,000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시장 자체의 유동성은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이요. 이더리움을 지금 매수할 때이다라고 자신의 SNS에 게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는 주도했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현재는 1.94% 상승하면서 2,8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도 보겠습니다. 리플은 현재 2.6달러 선 나타내주고 있지만 테더 코인,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하위로 다시금 내려오면서 시가총액에 관한 변동성들은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솔라나 코인은 그래도 200달러 선 심리적인 지지선들 유지해주면서 202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도지코인 현재는 2.5% 상승하면서 0.26%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데이비드 차례 기자회견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의 투심이 급격하게 꺾였었는데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급 탄력성이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 개장해서도 이런 흐름들 이어질지 여러분들 계속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